정말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에 무려 65년 만에 북한과 남한을 잇는 한반도의 한가운데를 잇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남북이 맞닿아 있는 그 도로 직접 만나보시죠. 공동하고랑 산악지역이라 우리가 지금 만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65년 전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된 6.25 전쟁의 대표적인 격전지입니다. 종부전선 최초로 이곳 비무장지대를 열어 남과 북을 잇는 평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길은 DMZ 공동유해 발굴뿐 아니라 남북 군사 당국 간 합의를 이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이 도로가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비포장 도로긴 하지만 그래도 연결이 됐다. 이게 65년 만의 일이라는 건데 DMZ 안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에 도로가 마련이 된 겁니다. 강지정 의원님, 화살머리 고지 이 장소에 좀 특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곳이 이 화살머리 고지 전투하고 백마 전투였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백마 전투는 잘 아는데 이 화살머리 고지 전투는 철원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군과 중국군이 대규모와 2주 동안 치열한 접전 전투를 벌였던 바로 그곳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유해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국군 약 200여 명, 미군 등 100여 명, 그리고 중국군이 한 1,300여 명, 많은 젊은 청춘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 화해 과정에 지금 발굴이 시작돼서 벌써 5번째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지금 저 도로를 내고 나면 이제 저곳에 그 유해 발굴을 내년 4월부터 본격화시키고 또 저기에 평화공원도 만들고 이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의 각각 군사 담당자들이 서로 비무장을 한 채로 저 DMZ 안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 도로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는, 물론 옆에 무장한 경계병도 있었지만 적어도 인사를 나누는 남북의 군사 담당자들끼리 악수를 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참 색다르긴 합니다. 김병현 박사님, 이제 유해 발굴이 끝나면 궁금한 건 저 도로는 이제 포장이 되는지 아스팔트로 그리고 저 도로의 용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우리 측 같은 경우는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포장이 돼서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은데 북한은 이 공법들이 좀 달라갖고서는 완벽하게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의미를 두고서 북한까지 연결을 하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연내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오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기 위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핵심적인 의미를 담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선 평양선언을 이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작업이 돼야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온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평양선언 이행의 첫 번째가 철도와 도로에 대한 연결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이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는데 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부분만 나왔다라고 해서 워킹그룹의 얘기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 착공을 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저 길은 우리가 2013년 10월엔 경의선, 2004년도에 있었던 12월은 동해선이 연결되고 대한민국 한반도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는 처음이거든요. 대한민국 딱 한반도의 정중앙을 남북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치열했던 남과 북의 전투가 있었던 그곳에 도로가 연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도로를 통해서 건너온다면 어머나 이 도로를 세계사적 사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일부의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굿 아이디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화살머리 고지. 화살머리 고지에 마련된 저 도로 저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가 딱 서서 걸어서 육로로 뚜벅뚜벅 저 도로로 걸어오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을 거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인 종전선언 미국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안 하겠다. 근데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등에서 꾸준하게 이행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치적인 의미의 종전선언 없이도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에 준하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를 담아냈을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53년에 있었던 정전협정 이후로 닫혀져 있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로 넘어오는 것, 그것이 상당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탁현민 행정 같은 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루트로 저 도로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저 길을 보면 감동도 있지만 또 우려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길이 방금 김병민 박사 얘기하셨듯이 평화의 길로만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유사시에 얼마든지 교란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또한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시에 대비한 그런 장치들은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GP 파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이 확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폭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해안포 같은 경우는 서로 확인하는 그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문을 지금까지도 안 닫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오늘 아침 또 새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그 북한의 최대 핵시설인 영변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자료는 멈춘 것 같은데 실험용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도 부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비핵화 관련돼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은 마당에 우리만 이렇게 평화의 길 열고 하는 게 과연 이렇게 정말로 평화의 길로만 쓰일 거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특히 오늘이 11월 23일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민간인들까지 다쳤던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아, 오늘 그날이군요. 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평화의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진전하더라도 항상 이런 것까지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JSA의 한 장면도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JSA입니다. 내가 데리고 나오지 말라 그랬지. 내가 데리고 나온 거 아니야? 자, 나 치료밟았어, 치료. 가까이 오지 말했지. 한 발만 더 가까이 오면 나 진짜로 발 띄워버린다. 야, 그냥 가면 어떡해? 이거 가라길대 하나 쓰이죠. 가까이 오지 말랬죠.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 살려주세요. 울기는 다 이게 저 장면 뒤에 그래서 도와줘서 살았어요. 참 영화의 이 상상력이란 것이 현실에 기반해서 참 즐겁네요. 사실 이 도로 북쪽으로 1.3km 그리고 남쪽으로 1.7km, 3km를 연결한 도로인데요. 이런 도로 연결 또 이제 앞으로 철도 착공식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통일이 갑자기 어느 날 오게 될 때를 위한 어떤 시범, 준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통일이 팍 다가왔을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 아닌가. 통일에 대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준비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단순히 그 유해 발굴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첫 번째 뉴스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곳이 화살머리 고지 전투하고 백마 전투였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백마 전투는 잘 아는데 네. 이 화살머리 고지 전투는 철원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군과 중국군이 대규모와 2주 동안 치열한 접전 전투를 벌였던 바로 그곳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유해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국군 약 200여 명, 미군 등 100여 명, 그리고 중국군이 한 1,300여 명, 많은 젊은 청춘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 화해 과정에 지금 발굴이 시작돼서 벌써 5번째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지금 저 도로를 내고 나면 이제 저곳에 그 유해 발굴을 내년 4월부터 본격화시키고 또 저기에 평화공원도 만들고 이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의 각각 군사 담당자들이 서로 비무장을 한 채로 저 DMZ 안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 도로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는, 물론 옆에 무장한 경계병도 있었지만 적어도 인사를 나누는 남북의 군사 담당자들끼리 악수를 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참 색다르긴 합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이제 유해 발굴이 끝나면 궁금한 건 저 도로는 이제 포장이 되는지 아스팔트로 그리고 저 도로의 용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우리 측 같은 경우는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포장이 돼서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예. 북한은 이 공법들이 좀 달라갖고서는 완벽하게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의미를 두고서 북한까지 연결을 하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연내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오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기 위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핵심적인 의미를 담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선 평양 선언을 이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 작업이 돼야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온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평양 선언 이행의 첫 번째가 철도와 도로에 대한 연결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이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는데 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부분만 나왔다라고 해서 워킹그룹의 얘기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 착공을 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저 길은 우리가 2013년 10월엔 경의선, 2004년도에 있었던 12월은 동해선이 연결되고 대한민국 한반도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는 처음이거든요. 대한민국 딱 한반도의 정중앙을 남북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치열했던 남과 북의 전투가 있었던 그곳에 도로가 연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도로를 통해서 건너온다면 어머나 이 도로를 세계사적 사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일부의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굿 아이디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화살머리 고지. 화살머리 고지에 마련된 저 도로 저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가 딱 서서 걸어서 육로로 뚜벅뚜벅 저 도로로 걸어오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을 거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실질적인 종전선언 미국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안 하겠다. 근데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등에서 꾸준하게 이행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치적인 의미의 종전선언 없이도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에 준하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를 담아냈을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53년에 있었던 정전협정 이후로 닫혀져 있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로 넘어오는 그것이 상당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탁현민 전 같은 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루트로 저 도로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저 길을 보면 감동도 있지만 또 우려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길이 방금 김병민 박사 얘기하셨듯이 평화의 길로만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유사시에 얼마든지 교란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또한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시에 대비한 그런 장치들은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GP 파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이 확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폭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해안포 같은 경우는 서로 확인하는 그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문을 지금까지도 안 닫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오늘 아침 또 새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그 북한의 최대 핵시설인 영변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자료는 멈춘 것 같은데 실험용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도 부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비핵화 관련돼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은 마당에 우리만 이렇게 평화의 길 열고 하는 게 과연 이렇게 정말로 평화의 길로만 쓰일 거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특히 오늘이 11월 23일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민간인들까지 다쳤던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아, 오늘 그날이군요. 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평화의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진전하더라도 항상 이런 것까지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JSA의 한 장면도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JSA입니다. 내가 데리고 나오지 말라 그랬지. 내가 데리고 나온 거 아니야? 나 지워밟았어. 거기
가까이 오지 말했지. 한 발만 더 가까이 오면 나 진짜로 발 띄워버린다. 야, 그냥 가면 어떡해? 뭐 가라 그러지 않았어 이제. 가까이 오지 말랬죠.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 살려주세요. 울기는 다 이게 저 장면 뒤에 그래서 도와줘서 살았어요. 참 영화의 이 상상력이란 것이 현실에 기반해서 참 즐겁네요. 사실 이 도로 북쪽으로 1.3km 그리고 남쪽으로 1.7km, 3km를 연결한 도로인데요. 이런 도로 연결 또 이제 앞으로 철도 착공식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통일이 갑자기 어느 날 오게 될 때를 위한 어떤 시범, 준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통일이 팍 다가왔을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 아닌가. 통일에 대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준비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단순히 그 유해 발굴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첫 번째 뉴스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